그리고 목사님, 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밤중에 갑자기 시청 조회자 수가 올라가더니 1000회를 그냥 훌떡 넘겨버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의 마음을 또 문자와 댓글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한 네 분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한 두 분을 소개해 주세요. 네. 한 목사님께서요. 좋은 순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사촌과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께 링크를 공유하고 듣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친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을 조금은 덜은 것 같은 오늘 저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여러모로 유익한 세미나인 것 같아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좋은 세미나를 이웃들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반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는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태초에 주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많이 섭취해서 소화기관의 면역력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건강 기별에 순종하면 행복 가득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세미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꼭 필요한 귀중한 건강 세미나입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댓글과 문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간이죠? 네,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네 분의 정답자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문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인체 중에 미생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코, 2번 볼정막, 3번 소화기관. 정답은 3번 소화기관입니다. 네, 3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였죠. 유산균을 섭취한다. 자연에 나가 공기, 물, 흙 속에 유익균을 많이 만난다. 그 다음에 나쁜 미생물을 피하면서 건물 내에서만 있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예, 2번. 정말 많은 분들이 40여 분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네 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보내는 이 자막에 선택된 네 분의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카톡으로 확인해 보시면 곧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상품권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요리가 끝난 후에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오늘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죠? 네,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건강 따라하기 코너는 우리가 코어 운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이강옥 우리 대한민국의 걷기 운동을 선도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 교수님 대한걷기 연맹 이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그와 늘 함께하는 우리 조윤경 강사님과 함께 걷기 운동을 위한 코어 운동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아주 딱 알맞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채식과 육식이 어떻게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워 면역력을 깨우는 음식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이후에 이 두 부부의 초보 건강 요리 시범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중할 앞에 안교 선교 부장님이신 신광철 목사님의 첫 기도로 오늘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중한 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 둘째 날의 순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워 면역력을 깨우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줄 신진호 목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국교명의 회장 상지대학교 체육학부의 명예교수 이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요, 동서고금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걷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준 평등의 축복입니다. 고학력자도 저학력자도 걷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걷습니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습니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걸어서 하늘 한복판에까지 우리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 걸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걷기 운동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우리 보조 운동, 그런 운동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걸음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근력 부자가 되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 걷고 있으니까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뒤꿈치 들기 운동은 남자는 뒤꿈치와 앞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모은 자세가 되고 여자는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를 4도 내지 7도 정도 벌린 자세가 됩니다. 바로 이 발 뒤꿈치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걷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발바닥의 족저근과 그리고 족저근막을 매우 강하게 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릎에서 발목 사이를 갖다 우리는 레그 다리라고 하는데 이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혈액을 갖다가 펌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스쿼트 운동입니다. 가상의자, 투명의자에 앉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앉는 운동을 갖다 하루에 60회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0회를 하지 않으면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해서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 환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와일드 스쿼트 운동입니다. 와일드 스쿼트 운동은 이 보관의 거리를 좀 왼쪽 발 뒤꿈치와 오른쪽 발 뒤꿈치를 조금 더 넓혔기 때문에 와일드라고 하고요. 앞꿈치를 갖다가 10시 방향, 그 다음에 10분 방향으로 이렇게 넓혀줌으로 인해서 바로 내전근, 바로 대퇴 부분의 내전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이 대퇴부 부분에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가 바로 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시키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체 운동을 했으니 우리 상체 운동을 또 이렇게 해야죠. 상체 운동을 하는데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팔굽혀펴기를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남자들은 무릎을 펴고 이러한 자세로다가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자들한테 무릎을 꿇고 다리를 꾼 상태 속에서 팔을 굽힙니다. 그래서 굽혔다 폈다 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하체와 상체를 갖다 운동을 했으니 뭐냐면 바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운동인데 이것을 갖다가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요. 파워하우스 코어라 그래서 이것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속근육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바로 코어 근육,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 속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내장의 기능을 아주 활성화시켜주는 최고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프랭크 코어라고 합니다. 자, 프랭크 코어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을 릴렉스해서 좀 이렇게 신전시켜서 몸을 좀 풀어주고요.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로 힘들죠? 우리 몸의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균, 박테리아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 그리고
NK 세포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러한 세포들은 바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파워 면역력을 깨우는 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저는 송산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육식을 하였다가 채식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대학생이 된 그런 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동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분위기도 있고 또 경치도 좋고 이 닭고기를 친구들과 함께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계속해서 탈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식중독에 얼마나 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식중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를 아마도 이렇게 완전히 익혀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탈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육식을 하는 것이 참 좋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면역력과 우리가 먹는 음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약속을 여러분들과 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만 하구나 또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신다면 저와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을 그리고 또 섭취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정말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동물 농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곳에 한 특이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심이 깊은 고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정말 스님처럼 불심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양이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고양이가 무엇을 먹는지 보셨나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은 참치캔입니다. 이 고기를 고양이는 매우 좋아해서 잘 먹는데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앞에다가 이 참치캔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두었는데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이름이 해탈이에요. 해탈이를 확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보니까 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사실 고양이들은 풀을 좋아하지만 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고양이의 그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송에 이렇게 보면은
그 비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어떻게 채식을 할 수 있었는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입대를 계기로 채식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군대를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사니 이제 음식과 식단도 한번 바꿔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식중독 사건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채식을 결심하게 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가면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배탈이 많이 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저의 식습관과 또 생활 습관 사이에 어떤 것이 저의 장 건강에 영향을 주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자주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군 입대를 계기로 채식을 결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 채식은 아직 제가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채식을 통해서 많은 건강의 유익을 경험하고 또 채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 고기와 또 야채, 이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야채를 먹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건강에 얼마나 큰 또 영향을 끼치는지 이 시간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요즘 같아서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옛날 같아서는 왜 빨랫대에다가 이 마스크를 걸어놓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이 대두가 되었고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나가면서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관장에서 올 추석만큼은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라는 광고를 했더라고요. 이 광고처럼 정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 가족과 친구와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면역력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면역력이 음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면역력의 그 비결에 대해서 음식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이 선식치 후약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먼저 음식으로 치료한 후에 약으로 치료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약만큼, 어쩌면 약보다 더 이 음식이 더 효과가 있고 우리의 몸의 건강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래서 정말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채식이었습니다.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그곳에서 열리는 모든 과일과 과실들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과 건강이라는 월간지에 보면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식,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음식, 그리고 고혈당,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기타 요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육식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소, 그리고 각종 과일, 통곡식류, 콩류, 견과류.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채식이 왜 면역력에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소화기관이 있고 장이 있는데요. 이 장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미생물들도 있고 나쁜 미생물들도 있겠지만 그 장 내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생물의 생태계,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마음건강길이라는 것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에 달하는 수의 세균이 살고 있다. 장내 세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면역, 해독, 비타민 합성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뼈의 합성 기능을 돕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내 세균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바로 유익균과 유해균이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 85%와 유해균 15% 비율로 구성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점막 세포들이 단단히 붙어 있어 치밀한 결합을 이룬다. 반면 장 점막 세포가 파괴되면 세포 결합이 파괴되어 외부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유해균이 급증하면서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체중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장내 유익균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할수록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장 질환을 막아주는 단쇄 지방산이 늘어난다. 따라서 장내 세균을 고려해 식단을 바꾸면 체중 감량과 함께 건강 증진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단은, 음식은 우리의 면역력과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연구팀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시골 지역의 아이들과 도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이 식단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했는데요. 이 분변을 채취하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는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시골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주로 곡물류나 콩류, 그리고 채소 위주의 저지방식 식단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이탈리아 피렌체, 아주 큰 도시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런 산업화된 그런 식단을 주로 섭취를 하였습니다. 식단이 많이 다른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것이죠. 조사 결과 이렇게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채식 위주로 먹는 시골 지역의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훨씬 더 건강했던 것입니다. 식이섬유 섭취량도 1.8배가 높았고요. 이 박테로이드는 이로운 세균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의 유독성 섬유소를 인체가 쓸 수 있는 당류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로운 세균인데 그 박테로이드 수치도 2.5배가 높았고, 또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이 사슬이 짧은, 보시면은 분자 구조가 아주 사슬이 짧죠. 이런 것인데 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요. 특별히 대장암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 명의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김남규 교수에 따르면 대장암 예방에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다. 사슬고리가 짧은 지방산인데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분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방산이 보통 수십 개의 사슬을 갖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은 사슬의 개수가 5개 내외다. 이것은 대장 점막 보호, 염증 억제 기능을 한다. 대장세포를 살리는 영양 공급원이며 대장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수치도 그래서 3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성인병 예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박테리아 구성도 육안상으로 훨씬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구성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에게도 이 채식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건강한 인간의 몸에서 채취한 박테리아를 쥐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쥐가 그 유익한 장 박테리아를 이식받아서 건강에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이제 식단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지방 저섬유질 식단을 가지고 이 쥐가 먹도록 하였습니다. 식단을 바꾼 후 7주가 지났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듯이 이로운 박테리아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로운 박테리아를 처음에 건강한 인간의 분변에서 이제 이식받아서 이 쥐의 몸속에 건강한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식단을 바꾸자 그중 60%의 절반이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할 경우에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환경에 이 박테리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건강에 나쁜 식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상흔을 남기며 그런 상흔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꾼 뒤로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건강 방어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식단은 결국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고 줄기세포 기능을 파괴하고 몸이 DNA를 보호하기 더 힘들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면역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먹어야 할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조엘 펄먼 박사는 이 자연치유 전문가인데요. 면역력 높이는 채식 식단의 8가지 규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대신 식물성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고기 대신에 된장, 순두부, 비지, 청국장 등을 섭취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흰쌀밥, 흰 밀가루 대신 통곡류를 먹는다.
그래서 흰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통밀, 또 통곡물빵, 통보리 이런 것들을 섭취하라는 것이죠.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를 이용한다. 올리브유, 현미유,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 들깨, 아몬드 가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컬러푸드를 골고루 먹는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음식들, 너무 한 색깔만 먹지 말고 골고루 섭취를 할 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조미료인데요. 설탕, 정제염 대신에 천연 조미료, 그리고 조청, 천일염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 그대로 하는 식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청량 음료와 커피 믹스 대신 생수와 곡차, 녹차를 마신다. 그래서 이제 뭐 음료수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영양 간식을 즐긴다. 마지막으로 우유 대신 칼슘이 풍부한 야채와 식물성 우유를 마신다.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유보다도 천연 그 식물성 우유를 이 아몬드 밀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성을 가지고 이제 우유처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심으로써 칼슘을 대신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또 이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이 안지현 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오후 3시 기준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늦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오후 3시인 이유는 장내 세균이 오후 3시까지만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시 이후에는 장내 세균이 잠을 자는데 이를 생물학적 주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세균 활동 패턴을 고려해 오후 3시 이후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삶은 달걀 등 단백질 위주로 간단하게 먹는 게 좋다. 세균이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지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지만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늦게 또 먹지 않는 것을 실천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아마 그 다음날 바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이거 참 정말 한국인들은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래 씻고 천천히 식사하라는 것인데 이 유해균은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을 좋아한답니다. 밥을 대충 씻고 넘기면 음식이 소화가 덜 된 채로 장까지 내려와서 부패한다. 장내 유해균은 그렇게 부패한 음식물을 먹이로 삼아 증식하게 된다. 위산, 소화효소, 담즙이 유해균을 죽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소화를 많이 시킨 채로 음식을 장에 내려보내야 한다. 최대한 맛을 음미하면서 30회 이상 오래 씹고 천천히 식사하는 게 좋다. 식사를 하실 때 사실 뭐 이 식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하고 우리 장내 그 생태계, 환경에 매우 유익한 그런 우리가 도움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천천히 먹기 위해서 일단 여유를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이 짧으면 천천히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일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특별히 식사를 할 때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식사를 하시고 놓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시고 다시 숟가락을 짚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 이게 천천히 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습관을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을 깨우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음식을 잘 섭취하여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별히 우리 몸의 면역력에 좋은 두 가지 재료, 크게 두 가지 재료인데요. 통밀빵과 이 양송이를 사용하여서 잠시 후에 요리를 할 것입니다. 이 빵을 요리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리에 익숙치 못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이거 정말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요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참 잘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요리를 해본다면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버섯 통밀 포카치아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요리를 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팁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와 함께하는 요리에 여러분들을 또한 초대를 하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고양이가 채식을 하게 된 비결 궁금하시죠? 사실 사람도 이 육식을 많이 하다 보면 육식에 익숙해져서 채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을 하기 어려운 고양이가 어떻게 채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스님이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것을 4년 전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 고양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려면 스님이 말하는 걸 잘 지켜야 하는데, 이러면서 나와 약속 좀 하자,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야옹거리며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살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이 절이고 또 스님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약속을 고양이에게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 약속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선과 고기도 먹지 않고요, 야옹거리며 큰 소리도 내지 않고요, 살생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약속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비록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약속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채식을 잘하면서 살기로 약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을 잘 선택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또 늦게 먹지 않는 그런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면역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꼭 이렇게 하고 도장 꼭 찍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어딜 가나 뷔페 먹는 것이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식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때 먹이셨던 음식은 많은 음식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식사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면역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푸신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식사를 권장하셨고 또 그 수많은 군중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그 식사를 베품으로써 나타내 주셨고 그것이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식사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참된 면역력의 근원 되시는 생명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면역력으로 삼을 때 우리가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연약함을 많이 가졌지만 예수님께 그러한 모든 그 면역력의 힘과 근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실 때 이런 것을 잘 실천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부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요리할 그 빵의 제목은 버섯 통밀 포카치아라는 건데요. 이 버섯 통밀 포카치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피자의 원조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전통 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빵에 들어갈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크게 주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 건데요.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밀가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밀가루인 이 강력분과 특별히 주 재료인 통밀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과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이 면역력이 좋거든요. 이 면역력이 좋은 세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포카치아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 외에도 빵을 구우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기구는 오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재료는 양송이 버섯을 저희가 위에 올려줄 건데 그 밖에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위에 올려줄 토핑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오늘 건강에 좋고 면역력에 좋은 방울토마토와 블랙 올리브 그리고 허브를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빵을 부풀어주는 이스트나 뭐 소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요리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통밀가루와 강력분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비율인데 이제 양은 종이컵으로 1컵 반씩 이렇게 그릇에 넣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섞은 가루에 발효 역할을 하는 이스트를 한 작은술 넣고 또 섞어주실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간을 소금으로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소금을 한 티스푼 역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시 주재료인 올리브유를 반죽에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얼마나 넣어야 되죠? 네, 올리브유는 반죽에 맞게 적당히 적당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또 섞어주시고요. 이제 미지근한 물 2컵 정도를 넣고 이 흰색 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는데 이 흰색 가루가 잘 보이지는 않을 정도만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렇게 잘 섞어주신 반죽에 저희가 이제 1차 발효를 시켜줄 건데요. 랩으로 덮어주신 다음 따뜻한 곳에서 2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죽을 굽기 전에요. 반죽을 이렇게 오븐에 넣는 판에 펴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종이 호일을 준비해 주셔서 그냥 반죽을 넣으면 여기 달라붙기가 쉽기 때문에 종이 호일을 깔아주시고요. 호일을 펴주셨으면 그 위에 반죽을 얹기 전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을 이 위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필 때 이게 잘 달라붙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해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반죽을 넓게 펴주고 토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올리브유를 칠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양손버섯 버섯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너무 얇게는 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얇게 썰어서 여기다가 이제 반죽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가볍게 누르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토핑들이 올려지셨다고 보여지시면 또 저희가 준비해온 이 허브 종류, 저희는 오늘 로즈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위에다가 적정량을 또 뿌려주시면 네, 이렇게 토핑이 다 올려졌으면 그 다음은 자, 이제 2차 발효를 네, 하면 2차 되겠습니다. 발효입니다. 2차 발효는 30분만 하면 되는데요. 이 채로 이 팬 위에다가 랩을 씌워주면 됩니다. 발효를 시키는 동안 오븐을 미리 예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열은 200도에서 예열을 해주시고요. 온도는 200도에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30분 정도 넣고 구우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빵을 이렇게 식혀주신 다음에요. 이제 빵을 커팅하고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버섯 통밀 포카치아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요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주말에 꼭 시간 내셔서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간단한 건강빵을 만드시면서 더욱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그리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만들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겠죠? 사랑을 담아서 이 빵 하나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과 또 건강한 요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파워 면역력을 깨우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강의 준비하면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면역력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서 사실 강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또 연구의 애씀과 수고는 크게 힘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면역력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노력해서 네, 장내의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목사님? 예, 잘 이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버섯 통밀 포카치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리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 요리를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특별히 빵이라고 해서 좀 겁이 났었는데 생각보다 몇 번 반복하고 연습하니까
이 결과에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랐고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 맛있으셨군요. 네. 원래 음식 솜씨가 있으셨나 보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면은 그 가정이 정말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주말에 꼭 남편표 음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버섯 통밀 포카치아라는 메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버섯하고 통밀이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하면 또 이렇게 흥미도 있고 또 우리의 그 실생활에 유익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특별히 이 포카치아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을 추천을 했고 저희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포카치아 정말 디저트로 많이 먹는데 포카치아가 사실 밀가루로 되어 있어서 건강에 조금은 좋지 않은 음식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통밀로 만들 수 있는 포카치아를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건강하지만 맛있는 포카치아 한 번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부부가 함께 알콩달콩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절로 부럽다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함께 요리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요리를 하는 것이 참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이 요리를 하는 것이 이제 긴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그 시간과 또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목사님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요리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그 소질을 발견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서중 안에서 가장 말씀도 잘하고 요리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한 가정과 또 서로 섬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면역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 면역력 좋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두 문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채식 식단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면역력을 높이는 채식 식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 둘째, 컬러푸드를 먹는다. 셋째,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섭취한다. 네 번째, 곡차, 녹차나 물을 마신다. 네, 이 중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채식 식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간식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제가 면역력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끝부분 쪽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자를 4분 뽑아서 내일 오프닝 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진호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몸에 좋은 유익한 음식들을 잘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저희의 면역력에 가장 힘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오니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건강과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